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남양주월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5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러다 큰일 나는 것 아니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 반 동안 보여준 모습은 미안하지만 무능과 무대책,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9일 북의 5차 핵실험에 대해서 깜깜했습니다. 8개월 전에 4차 핵실험이 있었는데 더 강한 국제 제재만 외쳤을 뿐 북의 5차 핵실험은 정작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강경일변도의 대북 제재가 북한 핵을 조금이라도 저지시켰습니까? 왜 제재와 압박에만 몰두하면서 지금 이 박근혜 정부 아래서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더 강화된 것입니까? 왜 우리의 안보는 더 위태로워진 것입니까? 그런데도 정부는 다시금 더 강한 제재, 선제 타격 등 현실성이 의심스러운 말폭탄으로 마치 분풀이하듯이 대응해서 국민의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총리께서는 지난 9월 9일 북의 5차 핵실험 당일날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있어야 될 곳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세종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에 공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에 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세종에 가시기 전에 북한의 핵실험 징후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그 이전 전주부터 그 여러 가지 그런 걱정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또 정부 차원에서 대비는 해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외유 중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있어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될 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유선이라든지 여러 연락 체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외유 중일 때 이 안보 위기 상황 발생, 비상 상황 발생 시에 책임이 국내에서 어디에 누구에게? 제게 있습니다. 총리에게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는 그 핵 발사 보고를 받으시고 상경을 하셨죠?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들을 지시를 했습니다. 부처에 얘기하고 또 그 필요한 조치들을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저는 NSC 그 회의를 준비시키고 세종에서 출발해서 서울 왔습니다. 북의 5차 핵실험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 빠른 시간에 다시 핵실험이 일어난 것입니다. 6개월, 8개월. 지금 그 상황에서 NSC는 사태 발생 이후 1시간 반 이후에 열렸습니다. 이게 혹시 좀 정상적인 소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NSC를 열기 전에 필요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치들을 취했고 그리고 부처들이 움직였고 그래서 같이 모였고 그래서 NSC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요, 일본은 북한 핵실험 징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미국 쪽으로 전달받았다. 또 우리 정부는 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 장관께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이 국회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북한의 추가 핵실험 우려에 대해서 여러 검토들이 있었고 또 그런 움직임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유도 있었습니다. 다만 몇 월 며칠 몇 시에 도발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딱
맞춰서 이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필요한 대비들은 충분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북한 4차 핵실험이 올 초에 있었습니다. 그 핵실험, 4차 핵실험도 충격적이었지만 지금 5차 핵실험은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고 또 실제로 상당 부분 예견된 핵실험이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북의 4차 이후의 추가 핵실험, 추가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후에 실질적으로 북한의 도발, 추가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라도 국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또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또 제공받아야 될 그런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 그런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뤄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북한이 비축한 많은 자원들을 토대로 해서 5차 핵실험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재도발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그 단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재의 방향은 맞았는데 실효성이 없었다. 아직 그 제재의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까도 다른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 이후에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화를 또 가져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이 북한이 더 이상 핵도발하지 못하게 하기까지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이런 거듭된 그리고 무모하고 공멸적인 도발에 대해서 규탄하고 마땅히 응징의 제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정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난 4차 핵실험 직후에 유엔 결의안 2270호를 우리 정부가 노력했고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보리 결의가 나왔을 때 우리 외교부에서 어떻게 성명을 발표했습니까? 70년 유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군사적 조치로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다. 역사적 결의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조금 성급했던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차 핵실험 이후에 국제 제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것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7개월, 8개월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동안 북한이 축적해온 그런 핵 개발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외교부에서 발표한 그대로 막 역대 가장 강력한 국제 제재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국제적인 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내에서도 정말 의견이 나뉘지 않고 합치해서 우리가 먼저 대북 제재를 실효성 있게 집행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사회의 많은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특히 한반도 문제를 보고 있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이른바 북한 무시 전략,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제재 일변도의 그런 대북 정책이 이제 한계에 온 거 아니냐. 이 상태로서는 꽃비 풀린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고 안정을 그리고 안보 위협을 감소시킨 데는 정책적 수단으로서 유효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 동맹은 제가 좀 과문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역대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미국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더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 독자 제재도 하고 유엔 차원의 국제적인 제재도 같이 해야 되겠다. 하고 있다. 하겠다. 이런 다짐들을 거듭거듭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대북 제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상당히 우리 국민 정서도 격앙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또 정치권에서도 그런 반영으로서 아마 많은 강경 발언들이 지금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제 타격, 핵 전술핵 재배치,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 다 하자. 참 어떻게 보면은 듣기 좋은 말 같지만 과연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안보의 목표가 전쟁이냐 전쟁 방지냐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적어도 비핵화 원칙을 준수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아직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오늘 총리 발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3일 날 성킴 국무부 대북 대표가 우리 김홍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하고 회동을 했죠. 거기서 공동기자회견에 어떤 이야기를 나왔냐. 핵무장론에 대해서 성킴 미국 대표가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온 사람입니다. 양국 정상뿐 아니라 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호응해서 우리 김홍균 본부장도 핵무장론이라든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정부의 비핵화 정책 유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또 여기서 군을 거쳐가신 분들이 또 집권 여당의 고위직에 계셨던 분들이 핵무장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전술핵 배치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의원님들 또 일부 언론에서 핵무장론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것은 지금 그와 같이 북한의 동향이 위험하고 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나라를 걱정하고 국가의 안전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는 비핵화의 원칙을 지키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핵 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의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내부 의견이 통일되고 일치해서 단합해서 함께 대처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핵무장론 그리고 전술 핵 재배치론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도리어 혼란에 빠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핵에 대해서 핵으로 대응하자는 것은 우리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에 입각해서 미국의 핵 억지력으로 우리는 그것을 지금 지켜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북한이 핵을 쏜다면 그것은 한미에 대한 공동의 공격이고 미국은 대통령이 나서서 미국의 핵으로서 핵 자산을 가지고 대항해 나가겠다. 분명히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의, 우리 여권의 일부 지도자들이 자체 핵무장을 이야기한다면 한미동맹을 파괴하겠다는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규탄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북이 핵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핵을 갖겠다고 국제사회에서 용납받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핵위협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1차적 목표는 그리고 우리가 국회에서 정치권의 궁극적인 우리의 노력들은 전쟁 반지 아닙니까? 핵을 못 사용하게 하도록 해야 되고 미사일을 발사를 아예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핵을 사용을 전제로 하고 핵의
미사일 발사를 가정한 다양한 군사적 대응 방법은 군인에게 맡기면 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부는 적어도 지난 전쟁 1953년 종전 이래 수없는 북한의 도발과 시도에도 국군이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 우리의 방어력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와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스스로 무시하는 그런 일도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이 갖고 있는 위협은 중차하고 또 심각하고 현실적인 위협이지만 우리의 대응은 정말 침착하고 냉정하고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의 핵 전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없애내고 또 우리 스스로도 이런 문제에 대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정책적 노력들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될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최근에 일어나고는 일련의 무책임하고 실효성도 의심되는 그런 핵무장론이라든지 무슨 타격론이라든지 마치 전쟁하는 것이 지금 북의 위협에서 우리의 최선의 방향인 것처럼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냉철하고 또 단호하게 대처해 주십사 강조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핵무장이나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의식 속에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판단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세계 평화와 우리 나라의 안보를 같이 지키는 이런 측면에서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비핵화를 위한 이런 국제적인 노력을 계속 더 해나가겠다는 말씀까지를 드립니다. 절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근위 있는 외교안보 전문가 단체인 외교협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서 북한에 대한 보다 분명한 선택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보고가 됐고 발표가 됐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거두절미하고 선제 타격론을 미국의 전직 군사 지도자가 제기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제가 다시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핵심적인 결론이 뭐냐면은 이 보고서의 결론이 이랬습니다. 북과의 핵동결 협상부터 당장 착수해야 되고 핵동결의 대가로 식량 지원, 한미 군사훈련의 수정도 검토해야 된다. 최종적으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계를 포괄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대안들이 실패한 이후에 그래도 북핵 위협이 가시화된다고 했을 때는 자의적 차원에서 선제 타격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빅터 차 부시 대통령의 외교 보좌관, 강경파였습니다. 등등 많은 공화당계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서 제의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북핵 문제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협상도 대화도 안 하겠다는 태도가 도리어 북핵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는 압박과 대화 협상을 병행해야 될 시점이라고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캐리 국무장관도 이번에 대화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 상황은 무척 곤혹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제재 일변도의 정책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능력들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도발의 여지가 꺾여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점점 더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난 수년간의 경험 속에서 이제 진지한 고민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 여쭙겠습니다. 위안부 합의입니다. 오전에 우리 금미혁 의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애써 지금 회피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운영에서 질의를 했고 또 오늘도 총리께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지만 소녀상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합의해 준 적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협상의 상대방인 아베 총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돈 줬으니까 소녀상 문제 해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2.28 합의의 내용을 보면은 양쪽에서 합의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을 해서 이 문제를 이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이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일본 측이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없다 했을 때는 12.28 합의는 종결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28 합의의 내용은 크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했습니다. 또 일본 총리의 사죄했습니다. 그 이행 조치 부분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10억의 이행 조치 등을 통해서 치유재단을 만들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높이는 일, 이런 일들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러 경로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관해서 자기들이 다 이제 이행한 이런 부분 외에도 여러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희들은 합의 정신에 입각하고 또 합의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을 할 것이고 부적절한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총리님께서는 적절하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우리 국민들을 그리고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왜 소녀상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마라? 왜 이야기 안 하십니까? 공개적으로 이제 선언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베 총리든 일본의 강요들이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12.12 합의 무효다. 이야기를 하십시오. 왜? 전 세계에 60개가 넘는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있습니다. 서독 정부가 그리고 독일 정부가 지금까지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독일에 있는 심지어 홀로코스트 뮤지엄, 유태인 학살 기념관 이제 좀 그만 문 닫아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왜 일본이 사죄하고 반성한다면 소녀상을 왜 문제 삼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적 자존심을 긁어서라도 그리고 합의 정신에 기초해서 더 이상 그런 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정부가 보다 단호한 데 10억의 엔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자세로 좀 더 분명한 입장을 취해주십시오.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 진천 음성 출신의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